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음식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중국 요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 요리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글자입니다. 자, 어떻게 읽을까요? 이 글자 우리가 보통 작장이지만 중국어로 짜장이기 때문에 보통 짜장으로 읽습니다. 작장이지만 중국 요리에 사용되는 검은색의 장에서 보통 우리가 짜장으로 얘기하죠. 자, 이 두 글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질 작자, 뭔가 이렇게 볶아지는 것이고요. 터지듯이 만들어진 소스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장, 자장 둘 다 인정하는데 자, 채소를 넣어 볶은 걸쭉한 장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짜장이나 자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국어 짜장에서 왔습니다. 짜장면도 마찬가지죠. 자장면이라고 예전에 불렀지만 지금은 짜장면도 허용되고요. 짜장면이라는 요리가 중국 전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짜장면, 자장면 다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짜장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짜장, 자장이고 중국에서는 짜장이나 짜장면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에서는 짜자맹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뭐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짜장이란 표현이 사실은 예전에는 과연 정말로의 뜻만 있었는데 지금은 짜장이 복수 표준어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중국의 짜장면을 보면 이 근원이 산동 지역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요리 방법이 기원한 것으로 기름과 간장의 비중 차이로 인해 마치 기름 안에서 간장이 튀겨지는 듯한 폭발하는 듯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해서 작장면이다, 짜장면이다라는 표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위키백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짜장면도 뭐 중국에서는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동 지방의 화교가 인천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시작한 것으로 보고 짜장면의 원조는 중국에 여러 군데가 있다. 일본하고 한국을 빼면 산동, 동북, 북경,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죠, 마카오. 그 다음에 타이완 등에서 모두 다 짜장면이 유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산동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양파나 아니면 그 단무지라고 하죠. 일본어로 다쿠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것이 좀 특별하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는 짜자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짜장면하고 비슷하죠. 중국 요리의 일종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짜자맹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반장과 천면장을 넣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그러면 간짜장은 무슨 뜻이냐? 간짜장의 간은 말을 건자의 중국식 발음인 깐해서 깐짜장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장면보다 물기가 적게 볶아서 만든다. 그래서 드라이한 짜장이다. 마른 짜장이다. 물짜장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간짜장, 간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깐짜장.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국물이 아니죠. 소스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따로 볶기도 하고요. 그러면 짜장 중에 뭐 쟁반짜장도 있지만 유니짜장은 과연 무엇이냐? 자, 이것도 우리말 셈에서만 있는데요. 돼지고기와 채소 따위를 갈아 넣어 만든 짜장면이다. 규범 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니짜장입니다. 근데 이 발음이 마치肉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肉니를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느냐에 다른 것이죠. 육니라는 것은 돼지고기를 갈아서 이 진흙이 뭉친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돼지고기 간 것을 많이 넣기 때문에 더 비싸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중국에서는 류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류니가 유니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맨 처음에는. 그래서 누군가 이것을 류니 짜장이니까 유니 짜장이 아닌가 싶어서 유니 짜장으로 불렀고 그 이후에 어원을 모른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짜장면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만두를 보겠습니다. 만두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우리가 보통 만두라고 얘기하죠. 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빚은 음식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중국에서는 이것을 어,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만두 만자의 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재밌는 부분은 제갈량이 남쪽으로 남벌을 나갈 때 노수를 건널 때 현지인들이 사람을 죽여 그 머리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제갈량은 이에 양과 돼지를 대신 잡고 밀가루를 사용하여 사람의 머리 모양처럼 그리도록 하였다. 만두의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다라고 자 송나라의 고승이 지은 이름이 고승입니다. 사물기원이라는 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두 만자는 그렇죠? 삼국연의의 제갈량의 고사에서 그렇죠? 맹획을 잡으러 나갔던 남벌의 고사에서 기원한다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리고 송의 왕영이라는 사람의 연익 이모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인종의 생신 때 여러 신하들에게 포자를 내렸는데 포자라는 것은 만두입니다. 이것이 곧 만두의 별칭이다. 지금 백성들이 밀가루를 바로 시켜 만드는데 만두는 자, 예전에도 소가 있기도 하고 소가 없기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중국에서의 만두라는 글자를 쓰면 이것은 소가 없는 찐빵입니다. 밥 대신 먹는 그죠? 반찬하고 같이 먹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두는 소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좀 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사가 있는데 그 중에는 밀가루 떡을 사람의 머리 삼아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 오랑캐 만자 남쪽의 오랑캐죠. 만두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와전돼서 만두라고 되었다라는 칠수유고 명나라 때 낭영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는 또 여러 가지 한자 중에 그렇죠? 이 오랑캐 만자를 쓰는 만두가 맞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두만 머리 두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만두 종류를 모두 일컫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교자도 만두고 포자도 만두이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교자와 포자와 만두는 아주 꽤나 엄격하게 혹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빚다, 찌다 등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두, 중국에서는 만터, 소가 없는 것이고요. 짜오스, 이거는 찐만두 혹은 물만두 같이 생긴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만두 있죠? 그렇게 생긴 만두고요. 바오즈는 아침 대신으로 먹는 큰 그렇죠? 안에 소가 들어있는 고기나 야채들이 소가 들어있는 큰 찐빵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 만토우는 소가 없는 것을 얘기한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교자라는 말도 있고요. 파오즈란 말도 있고 구별을 합니다. 특히 만주라고 하는 만두를 쓰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상호 명칭을 말씀드리면 델리 만주 할 때 그 만주입니다. 그렇죠? 카스테라 형식의 버터가 들어가고 안에 보통 팥소가 들어있는 것을 만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중일 삼국이 같은 한자를 쓰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른 만두가 됩니다. 영어로는 덤플링이나 원촌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자, 중국에서 만두는 이렇게 소가 없는 이런 찐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음은 만터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만주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안쪽에 달달한 소가 들어있고 전혀 만두나 아니면 이런 소가 없는 만토우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것이죠. 참고로 이렇게 물만두 그렇죠? 생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찐만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만두는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교자, 짜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교자라고 얘기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쉐이자오라 해서 물교자, 물만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넣고 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군만두는 일본에서는 야끼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교자라고 얘기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를 사실은 꾸어티에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음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사카 쪽에 이 야끼교자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얘기하면 일본에선 대부분 군만두를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겠죠. 자, 중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군만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체 탁 달라붙어 가지고 얘가 서로 붙어 있다라는 뜻의 꾸어티에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다 만두라고 보통 통칭을 하죠. 자, 중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운 만두는 찌엔지아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달라붙어 있지 않죠? 꾸어티에랑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아침 대용으로 콩국물과 같이 먹는 이것은 바로 우리말로는 포자, 중국어로는 바오즈라고 얘기해서 만두, 교자, 자오즈, 바오즈 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뭐 이런 걸 다 만두라고 이야기하죠. 가끔은 찐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만두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가장 그 만두라는 단어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이런 대광주리에 들어간 것, 바구니에 들어간 것을 소롱, 그러니까 샤오롱바오라고 얘기하고요. 큰 이제 만두는 따바오라고 얘기하네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던 딩타이펑의 메뉴에서 가져왔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겨는 훈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훈툰이나 훈툰 뭐 발음이 일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네, 우리나라에서 완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완탕. 왜냐하면 이것이 완탕 해서 예, 광도식 발음이 완탕이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완탕, 윈투원 네, 이란 말하고도 사실 겹치기 때문에 이 만두와 관련된 모든 표현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완탕이라는 이 혼돈, 그죠? 자, 혼돈이 일본의 우동이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납작한 이런 면을 비엔시라고 얘기해서 납작한 이런 만둣국을 이야기하는 얇은 피의 만두를 비엔시라고 얘기합니다. 비엔시.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렇지만 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소를 넣어 빚은 음식을 만터우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안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로 치자면 꽃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통칭하는 말이고 교자라는 말을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교자해서 만두랑 똑같은데 중국에서는 물만두를 이야기한다. 포자와 같은 경우는 좀 큰 피가 좀 두꺼운 그렇죠. 그런 안에 소가 들어있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쓰는 것을 바오즈 포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물만두처럼 얇은 피에 이렇게 작게 반죽되어 있고 이렇게 안에 새우도 들어있고 하는 거는 혼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만두, 교자, 포자, 혼돈 등의 이런 단어들이 매우 혼돈스럽게 혼란스럽게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거는 디엔싱입니다. 우리말로는 점심이죠. 점심이라는 것은 아침하고 저녁 식사 사이에 아주 과하지 않게, 그죠?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마음에 점을 찍는 것처럼 살짝 먹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중국어로는 디엔신이지만 광동어로는 딤쌈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딤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만두만을 일컫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 주식이 아니라 간식, 식기니와 끼니 사이에 먹을 수 있는 뭐 아이스크림부터 홍차부터 아니면 죽부터 면부터 빵부터 여러 가지를 다 디엔신, 딤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특히 이렇게 그 작은 대나무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의 그 덤플링 그러니까 그 만두만을 딤섬이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는 딤섬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스크림도 딤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 거는 라면입니다. 우리는 랍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끌 납자입니다. 이 반죽을 할 때 이렇게 당기는 모양을 강조한 것이고요. 보리 맥자가 들어가 있는 국수 면자는 아시다시피 밀가루가 될 수도 있고 밀가루로 만든 그런 국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라면이 아니라 납면인데 이걸 라면의 어원으로 국어사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라면이라는 것이 즉석식품,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을 가리키고요. 이것은 사실은 일본어 라멘에서 왔다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본의 라멘은 다시 중국어 라미에서 왔다라는 설이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 라미엔이 일본의 발음으로 라맹으로 바뀌고 물론 서로 그 모양이나 제조 방법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 인스턴트 라면을 우리나라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일본어 라맹은 너무 일본어 같으니까 라면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중국어 라면, 일본어 라맹, 그 다음에 우리나라 라면까지 변천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랍면에서. 그래서 랍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겨서 때리는 그런 모양 중에선 당겨서 가늘게 만드는 그 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끌 납자이기 때문에 뭐 납치 혹은 뭐 좋은 뜻은 아닙니다만 피랍되다 할 때 납자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끌어당기다의 이 납자를 이 동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당기고 있죠. 이게 바로 라면의 어떤 그 원래의 뜻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타면이라고 얘기해서 물론 중국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당기는 것보다는 손으로 때리는 데 집중해서 거기에서 수타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중국에서는 라면이라고 얘기를 한다. 중국의 란저우 지방, 그죠? 간수, 감숙성의 란주 지방이 매우 유명합니다. 기왕 설명한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타카나로 쓰죠. 왜냐하면 외래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글씨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국물에 사용한 타레의 종류에 따라서 시오, 쇼유, 미소, 그 다음에 돈코츠 정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섬, 4가지 섬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홋카이도는 보통 시오라멘하고 미소라멘이 유명하고요. 혼슈의 도쿄 같은 경우는 또 쇼유라멘, 간장라면이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시코쿠는 유명한 라면이 따로 있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규슈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돼지뼈를 구워 만든 돈골 라면이 매우 유명하죠. 그래서 시오라멘, 소금으로 만든 라멘이고요. 발음은 중국어 라미에서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유, 이건 간장을 얘기합니다. 쇼유 라멘. 그리고 이것도 쇼유 라멘이네요. 간장 라면. 그리고 된장이 들어간 미소 라멘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큐슈 지역에서 특히 발달한 돈코츠, 돈골이죠. 돼지뼈를 고아서 만든 걸쭉한 국물의 돈코츠 라멘도 일본의 4대 라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큐슈, 후쿠오카에 있는 이치란 라멘은 상당히 유명한 체인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어 라미엔이었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라맹으로 외래어 표기가 됐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다시 가져와서 라면이 된 이런 한중일 삼국의 어떤 전래 혹은 발음 변천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글자를 볼까요? 끽 반자입니다. 먹을 끽자와 밥 반자입니다. 밥을 먹다의 뜻이고 원래 중국어로는 칠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색판 해서 이제 홍통어로는 식반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이 말더듬을 흘자가 먹을 끽자와 발음이 같다고 해서 지금은 이 글자를 안 쓰고 먹을 말더듬을 흘자를 써서 이 끽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다는 뜻인데 이게 과연 어떤 발음으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끽반. 첫 번째 글자는 마시거나 먹을 끽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햇반 이런 거 할 때 밥 반자이고요. 끽반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밥을 먹다의 뜻이고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끽반이
짬뽕의 어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 이 분석한 학자들에 의해서 짬뽕의 어원이 끽반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요리 하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짬뽕이고요. 비슷한 말로는 초마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마면이라는 말을 순화한 용어로 쓰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들 초마면이라고는 거의 쓰지 않고 짬뽕이라고 얘기했죠. 짬뽕이란 말이 서로 다른 것을, 특히 술 같은 것을 뒤섞는 것을 짬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끽반이라기보다는 일본어 짬뽕에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짬뽕이 끽반에서 왔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에선 짬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초마면이라고 군산에 있는 화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렀다라는 기록도 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부조 복주 지역의 복주성의 이 차오마미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죠. 이거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나가사키 짬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산 화교 역사 관장이라고 하는 이 거의 1세대 혹은 2세대 화교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초마면이라는 뜻은 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재료, 해산물 재료를 넣고 볶아서 만든다 해서 야채나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면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짬뽕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꽤나 오래전까지 초마면이라고 썼지만 어느 순간 짬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찬펑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동성하고 인천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산동성의 짜장면 같은 게 건너왔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이 복건성의 화교들이 건너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건성의 사투리가 이 짬뽕이라는 말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서 가장 나가사키에서 오래된 중화요리집인 시카이로라는 사헤루라는 곳에서 나가사키 짬뽕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공화춘에서 한국식 짜장면을 처음 만든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겠죠. 진순평이라는 사람이 진평순, 전빙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 우동 정도로 이야기를 붙였던 것이 갑자기 짬뽕으로 바뀐 겁니다. 탕료 스미야 해서 탕에다가 돼지고기 좀 몇 개 썰어서 이렇게 넣은 건데, 이게 왜 짬뽕이 됐는지가 이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위ren성이라는 이 일본에 있는 중국계 일본인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짬뽕 이야기라는 걸 썼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복주 하문 이런 쪽에 샤봉, 뭐 쉐봉, 참외, 자뽕 이런 말이 밥을 먹다라는 끽반하고 발음이 같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한 것이죠. 실제로 복건성의 사투리를 보면 뭐 짜뽕, 뭐 짝뽕 이렇게 짬뽕과 비슷한 말을 밥을 먹다 혹은 밥 먹어라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죠. 짝뽕이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짬뽕이라는 말이 밥 먹어, 뭐 식사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이 광동 지역이나 아니면 복건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소리가 큰가요? 吃饭加假冻，假冻，假冻，吃饭加假冻。 짝뽕이라고 하는 말이 吃饭, 그러니까 밥을 먹다의 뜻과 비슷하죠.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처음에 그냥 이 사람들이 화교들이 낸 음식이 이름이 짝뽕은 아니었는데 오해를 해서 자, 맛있게 드십시오, 드세요라고 할 때 짝뽕라는 말을 듣고 이 요리 음식이 짬뽕이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끽반이란 표현, 칠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본에서도 킥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짬뽕이란 말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 끽반과 짬뽕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한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어의 짬뽕을 보면요, 예, 그 진과 그 다음에 북과 샤미센 등이 이렇게 서로 합주하는 일이 이 짬뽕이란 말이 원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뭐 뒤섞어서 섞는다. 특히 술 같은 것을 섞어 마시는 걸 짬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짬뽕이라는 말도 무언가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입에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짬뽕이라는 말은 원래 있었지만 나중에는 우리랑 똑같이 자, 중국 요리 짬뽕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때는 일본에서 히라가나로 씁니다. 그리고 가타카나로 특히 쓰면 이것은 나가사키 짬뽕의 짬뽕이 된다. 근데 그것이 밥을 먹다 식사하십시오의 짬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찬펑이 이 짬뽕의 어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건성의 사투리인 짬뽕에서 짬뽕이 왔을 확률이 매우 커 보인다. 그리고 1997년에 이미 시카이로 사헤루의 제3대 오너 주인인 장남이 본인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 태어난 고향을 찾아갔다가 이 짬뽕이라는 말을 실제로 밥을 식사하십시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까지는 지금 기사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짬뽕은 복건성의 사투리인 짝뽕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음식 문화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변의 중국 요리라는 테마로 한번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음식 문화 시간에 다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